드라이브스 부분까지 끝냈었는데 마무리를 이어서 이제 강의를 좀 보면서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1.4인가? 근데 1.3이 뭐였지? 바로 1.4로 넘어갔나 봐. 뭔가 잘려 있는데 여기 빠져 있구나. 1.3 레스 이거 껴 있고 이제 1.4 Representing Information as bit pattern. 이게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뭐 많은 종류의 정보가 비트로 표현 가능하죠. 하나씩 나누구만. 그래서 representing 텍스트 정보를 이제 representing 하는 거는 유명한 것들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라고 하는데 요거는 7개 비트로 표현. 그 영어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볼을 표현하기 위함이고, ISO 같은 경우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이게 8비트 ASCII 확장판, 그리고 유니코드는 16비트로 표현이 아닌데 21비트로 전 세계 문자를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16비트를 이용해서 요거는 commonly used, 주로 많이 사용되는 use language를 위해서 이 수업에서는 ASCII만 다룬다고. 그래서 뭐 대충 이제 hello in ASCII, 그래서 이제 hello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각각 요 코드가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L은 다 같은 키코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제 ASCII 코드 차트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요. ASCII 코드 표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 ASCII 코드에서 해당하는 문자가 뭔지 알아낼 수 있고, 이거를 막 외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일단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각각 인덱스로 매핑도 할 수 있고, 뭐 C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 값이 이게 일치하고요, 문자. 아무튼 66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B를 의미하고, 그런 식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제 인티저로 저장할 비트 패턴으로 저장을 했다.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representing numeric value, 이건 저번에 했던 내용인데 바이너리 노테이션. 그래서 그냥 숫자를 이진법으로 다 변경을 한 걸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0 to 8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미지, representing 이미지, 비트맵 테크닉, 픽셀을 비트로 표현하고, 픽셀은 픽처 엘리먼트고, 이제 이미지의 가장 작은 단위 닷 한 점을 의미하는 걸 말하고, 그리고 RGB는 레드, 그린, 블루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루미넌스는 뭐야? 루미넌스? 밝기와 색상을 분리해서 표현하는 거. 스케일링 여기 넘어가네 그냥.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HD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상도. 그리고 벡터 테크닉, 수학적 방정식으로 표현. 그래서 픽셀은 사실은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찍기 때문에 이제 요게 문제가, 그래서 스케일링을 했을 때 스케일링 프로블럼, 크기가 커지면은 저장 공간이 또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픽셀이 확대돼서 깨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벡터 테크닉으로 수학 방정식으로 라인, 서클, 트라이앵글 이런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 스케일업을 하게 되는 거죠. 크기가 커져도 적게 필요하고 레솔루션에 영향받지 않아. 그래서 이제 사운드도 가능합니다. 사운드는 샘플링 테크닉은 소리를 비트로 표현하는 거고, 이제 소수한 샘플 레이트랑 비트 뎁, 샘플링 값의 정밀도랑, CD는 이런 헤르츠 갖고 있고, 롱 디스턴스 텔레폰은 8000 이 정도의 음성 해상도라고 해야 될까? 샘플링 레이트를 갖고, 그리고 미디 스토어스. 미디가 이제 가상악기 같은 건데 넘어가 버리면 뭐 뮤지컬 노트 볼륨, 다이렉션을 갖고 이것만 있으면, 자 이제 1.4가 끝났고요. 1.5 더 바이너리. 이제 이거를 십진수를 어떻게 바이너리로 변동하는지 그거를 보이나 보네. 기초니까. 그래서 뭐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바이너리 101이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사실 이제 1 곱하기 2의 5승 더하기 해서 37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32자리 4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하고 또 변환하는 거는 37을 이제 나누기 2로 계속해서 나머지를 그 방법이 있는데 이걸 키보드로 하기가 좀 애매한 converting decimal to binary인데 이 과정을 GPT가 잘 만들어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하기 너무 숫자 13, 30을 예시로 설명해줘. 나눗셈 과정. 나눗셈 나머지 방법 2로 나눕니다. 나머지 기록합니다. 저걸 그림으로 좀 이쁘게 표시 그냥 이렇게 하네. 근데 먼저 2로 나누면은 아이고 혹시라도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3 예시로 들면은 먼저 13 예시로 들면은 이제 2로 나눠서 맨 처음에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몫이 6이잖아요. 1하고 2 해서 0하고 2 해가지고 1 그래서 요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부분을 쓴다던가.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1, 1, 0, 1이 13이 되는 거죠. 보면은 8, 4, 1이니까 13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눗셈 그치 나머지를 역순으로 나열. 와 완전 기초부터 나오는구나 이 수업은. 그리고 바이너리 에디션에 대해서도 바이너리 에디션 이진수 덧셈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10진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숫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자릿수를 하나 추가하는 거잖아요. 캐리 1 그래서 캐리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더해지는 그러니까 추가되는 놈을. 그래서 2가 되면은 캐리가 생겨서 1, 0이 되는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 넘버 디코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시멀인데 플로트 넘버, 플로트 포인트 represent converting float numbers to binary. 보면은 예를 들어 101.101 뭐라고 될지 플로트 포인트 represent에서 이게 바이너리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는 101.10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아까 말했던 거 4의 자리, 2의 2승 자리고 2의 0승 자리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승 그래서 그냥 진짜 딱 법칙에 맞게 2분의 1이 더해지고 0.5죠 0.5 그리고 요거는 2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더한 것만 놔두면 0 빼고 이렇게 된다. 스토리 인티저 그래서 인티저를 이제 정수를 저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컴플리먼트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도 얘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투스 컴플리먼트 노테 이게 2의 보수법인데 왜 2의 보수냐면은 이제 그 2를 기준으로 이 음수가 이걸 뭐라고 설명 1110에서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값을 더하면은 2가 되게끔 그래서 지금 1110인데 여기서 2를 더하면은 2가 되죠. 그러니까 2가 10이잖아요. 더하기 10을 하면은 1000 0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비트가 하나 추가되는 건데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을 내가 잘 못해. to's complement 이름의 뜻 설명 complement once complement 플러스 1 두 개의 보수 두 개의 보수구나 2가 아니고 1의 보수를 취한 단계에서 그리고 1을 더하는 그래서 1의 보수는 이진수의 이제 4비트 이진수 0101의 1의 보수는 1010이고 여기서 1을 더하는 걸로 1을 더한다. 그래서 음수를 만들 때 마이너스 1인데 이제 110에서 이 가정은 1110에서 플러스 1 해주고 마이너스 2도 는 1101이죠. 보수를 하면은 근데 여기서 더하기 1을 해줘서 익세스 노테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수업에서는 안 하고 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마이너스 110 also known as bias 부동소수점 지수 표현하기 위해 맞네. 저거는 근데 다음에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한다. 나도 넘어가야겠다. 인티저 밸류를 표현하기 위해 익세스 노테이션 지수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익세스 노테이션은 그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완전 큰 실수가 아니고 다 그 안에 모이게끔 경우는 이거 투스 컴플리먼트 노테이션에 대해서만 일단 그래서 그 MSB가 1이면 음수고 0이면 양수. MSB가 뭐냐? 이제 most significant bit고 가장 왼쪽 비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사용해야 되냐? 왜 이걸 사용해야 되냐면 그 더 숫자를 많이 표현할 수 있죠. 일단 이렇게 쓰면은 마이너스 음수까지 표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비트 앞에 거를 음수 양수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뒤에 3개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양수는 0 포함하면은 이제 8개고 음수도 그렇게 이제
8개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실제 양수값과 겹치게 되니까 이걸 말을 컴플리먼트 사용을 했을 때도 실제로 하는 그래서 영을 중심으로 양수와 음수를 표현하기 위함도 있는데 요게 이유가 덧셈 뺄셈이 쉬워진다. 예를 들면은 3 더하기 2가 있을 때 이제 요거는 0, 0, 1, 1 더하기 1 해서 이게 5가 되고 근데 이건 당연한 거. 근데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도 이제 요거는 바꾸면은 1, 1, 0, 0에서 1 더하니까 1, 1, 0, 1이고 1, 1, 0, 1에서 더하니까 1, 1, 1, 0인데 요거를 이제 더해보자. 그러면은 비트를 더해버리면 1, 1, 1, 1, 0, 1 1 되게끔 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를 MSB로 두고 요걸로 인해서 실제 더하진 않고 요거일 때는 앞에 거 더한 거는 무시하고 그럴 때는 뒤에 것만 놔둬서 얘네들끼리의 합만 한다. 되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고 7 더하기 마이너스 되면은 1, 1, 1 더하기 1, 0, 1, 1 7 더하기 마이너스 5를 보자. 그러면 이제 앞에 MSB가 같을 때는 얘네들 더한 거 무시한다 했죠. 뒤에가 이제 하나는 0이고 뒤에는 1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0, 0이고 이거 더한 거 1 생기고 숫자 1 생긴데 1 그냥 이거는 놔둔다. 그러니까 그대로 더하는 것처럼 해서 요 앞에 더해지는 애를 없앤다. 얘는 아예 무시하는 거고 얘도 자르는 거네. 그래서 0, 0, 1, 0으로 즉 0을 중심으로 양수 음수가 그 한 칸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0, 0, 0에서 여기 1 더하면 0이 바로 확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칸씩 딱 차이가 되게끔 했기 때문에 덧셈 뺄셈을 쉽게 할 수 있다. 1.8이지. 패스해버리네. 패스가 됐다. 데이터 앤 프로그래밍 1.8로 넘어갔네요. 그러면은 자, 프로그램 랭귀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뭔가 투스 컴플리먼트를 한번 코드를 짜보는 건가? This is created to allow humans precisely. Computer system created to allow humans to precisely. 사람에게 high level of 파레산이 안녕하세요. extraction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 정도로만 여기서 써있고 그 정도만 알면 돼. 자, 여기서 그래서 파이썬을 좀 잠깐 써보는 시간을 갖네. Getting started with Python. 파이썬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전에 했던 NLP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든 AI든 많은 데 사용되는 거. 요거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scientific computing 그리고 좀 이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사용된다. 컴퓨터 공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약간 기초 언어 같은 느낌으로 오늘 요즘 코딩 공부하다가 좀 주춤해서 잠깐 그림 그리면서 쉬었어요. 연문이분 다 좋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휴식을 좀 하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쉴 때는 쉬는 게 또 쉴 때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낮잠을 좀 자고 나서 지금 다시 아까 낮에 잠깐 켰다가 낮잠 자고 다시 키니까 조금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기초를 하시는구나. 야, 내 예전에 들었던 다른 교수님 수업과는 진짜 다르게 하시네. 좋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잠깐 여기다가 예시를 보면은 파이썬 프린트 헬로 월드 그래서 결과가 result 헬로 월드로 나온다. 이런 언어입니다. 파이썬 관련된 거 하는 거 보려면은 저의 NLP 영상 재생 목록을 보면 됩니다. 네, 올려요. 그 카페에 한번 약간 다 원하시는 거 이상한 거만 안 올리면 됩니다. 저희 그냥 다들 사용하는 그런 공유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너무 학고여가지고 그런 건 없지만 파이썬 기초를 이제 들어가시네. 그러면은 나도 조금은 적어보면 파이썬의 variable start with python이고 variables는 이제 그거예요. name of storage location in memory라고 돼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조금 헷갈리는 설명이고 그냥 name value for later use 그 뒤에 이어서 사용할 거. 그래서 analogous to mass variable in algebra.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다 상관없다. variable에. 예를 들면은 파이썬으로 뭐 s는 string,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my integer 그리고 진짜요? 아무리 하고 싶은 공부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옆에 틀어놓고 해보려고 감사합니다. 그래 보고 계시는구나. 저도 이거를 사실 방송을 처음에는 좀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하진 않았는데 뭔가 한번 하게 되니까
좀 더 좋은 데를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건 없었는데 취업이나 그런 걸 생각할 때도 별 생각이 없었던데 요즘 들어서 이걸 오히려 하게 되니까 더 좋은, 그러니까 좀 괜찮은 데 들어가거나 프로젝트도 멋있는 걸 해서 영상으로 남기거나 그렇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보고 동기부여 얻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이런 식으로 일단은 베리어블을 씁니다, 파이썬에서. 근데 이게 되게 파이썬이 하이레벨 랭귀지,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서도 진짜 좀 쉬운, 그나마 난이도가 낮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그 타입도 상관없이 이렇게 값을 다 타입 없이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C라든지 확실히 이게 더 편한 부분인 거를 어쩔 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퍼레이터 이 예시만 일단은 쓰는 식으로 가봐야겠네. 저는 파이썬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까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할 수 있고, 더하기 빼기 할 수 있고, 곱하기 가능.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에서는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눗셈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없으니까 작성 안 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면 제곱도 됩니다. 3의 4 81이죠. 또 S로 하면은 스트링의 이제 컨캐트네이션이, 그게 이름이 스트링 컨캐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스트링도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재밌게 하는 모습 보여주면 다 도움이 된다면 저도 뿌듯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Currency Conversion. 이거 예시구나. 자, 근데 이 곱셈하고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그 환율에 따라서 뭐가 변경해보는 그런 예시 파이썬으로 한번 보면은 USD to 코리안 원인데, 나는 이걸로 해볼까? 지금 환율이 뭐 1120원이라고 칩시다.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제 코리안 원 사인은 이거죠. 그리고 달러스는 얼마가 있냐, 1000달러 있다 했을 때 원은 달러 곱한 거죠. 그래서 프린트 투데이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아까 출력이 드라마틱하게 바로 나오진 않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이거를 주피터 노트북으로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여기 끝이다. 그 다음에 디버깅은 신텍스 에러는 문법 오류를 뜻하는 거고, 시멘틱 에러는 의미 오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incorrect expression, 정확하지 않는 expression을 쓸 때, 예를 들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토탈 페이는 10 더하기 hours pay rate 이렇게 프린트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거는 출력이 이제 어떻게 뜨냐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신텍스 에러, invalid syntax 이런 식으로 뜰 거고, 뭐 프린트가 아니라 프론트 O 이렇게 하면은 name 에러 이런 식으로 터미널이나 리턴 출력을 해주는데, 실행 중 오류고 unintentional divide by 실행 중에 오류가, 요거는 내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얘한테 한번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봐야겠다. 잘 정리를 이제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과정인데, 문법, 의미,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을 따르지 않은 시멘틱 에러는 문법적으로 올바르지만 의도한 대로 동작. 자, extra hours가 초과 근무 시간이 아니라 총 근무 시간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요 코드 자체는 사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안에 내가 잘못된 값을 넣게 된다면 계산 결과가 의도한 대로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시멘틱이라고 하고, 런타임 에러는 이제 실행 중에 발생하는 에러. 이제 이건 실행 전에 발생하는 에러고, 컴파일러가 찾아주는 거고, 런타임 에러는 실행했을 때 그 어떤 값을 실행 도중에만 발견될 수 있음. 이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시를 그냥 파이썬 파일 아무거나 만들 때 5 나누기 0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5 나누기 0 이게 사실은 컴파일이 되는데, 요걸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뜨죠. 이런 식으로 제로 디비전 에러, 디비전 바이 제로, 이렇게 런타임 중에 에러가 생기는 거 볼 수 있고요. 지우고, 자, 이제 코드 파이썬 부분은 대충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컴프레션, 이제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 R집 그런 건데 축 방법에 대해. 그래서 여기서 compressing 이미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있죠. GIF, Graphics Interchange Format, 움짤이고, 요거 움짤은 GPT가 해주지 않는구만. JPEG 이게 사진, 그리고 TIF는 뭐야? Tag Image File Format, 품질 좋은 이미지. 이게 아니라 이게 이미지 아카이브를 할 때 좋은 거구나.
아카이빙. 그래서 아카이빙은 보관. 그리고 컴프레싱 미디어라고 할까? 똑같이 MPG는 무빙 픽처 익스퍼트 구이구나. 처음 알았네. 하이 데피니션 텔레비전 영상도 되고, 그리고 비디오 컨퍼런싱 이건 뭐야? 화상회의. B3는 MPG1 오디오 레이어 3라는 거구나. 템포럴 소리가 크면 작은 소리 듣지, 소리가 높으면 이건 뭐. 데이터 컴프레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 수업에 다 담기에는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요거를 추가 자료로만 넣어주시고 저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 남았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2강이 시작돼. 이 아이패드 크롬이 지금 먹통이라 이게 챕터 2. 챕터 2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마크다운. 그리고 그래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알아. 제가 컴퓨터 아키텍트. 자, 운영체제 공부를 했지만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하니까 간단하게 CPU는 연산해주는 arithmetic logic ALU와 컨트롤 유닛이 있고 레지스터 유닛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페셜 프로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는 통로고 이제 메인 메모리.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를 주로 얘기를 하고 OS 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스토리지도 있는데 세컨더리 스토리지로 SSD 이런 것도 있는. 일단 아까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그걸 다뤘으니까 이제 여기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부분이니까 메인 메모리까지만 나왔고, 여기에 이제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이제 컨트롤 유닛은 이제 인스트럭션을 디코드하고 실행하는 거, 명령 제어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ALU에게 어떤 연산을 수행할지 알려줌. 그치. 그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유닛인데 요거는 이제 템포럴리 스토리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이제 1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명령 인스트럭션에 대한 거는 ALU가 하기 전에 컨트롤 유닛이 먼저 이걸 디코드를 하고 이 ALU에게 어떤 연산을 할지 알려주는데, 이 더하는 값들 1 더하기 2 이거는 이제 어디다 저장하냐, 뭘로 연산하냐, 이제 요거는 이제 레지스터에 넣습니다. 제너럴 퍼포스 보통 레지스터 안에 요 값들을 저장을 해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몇 비트짜리냐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6비트 레지스터다 하면은 10비트의 숫자 크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1 혹은 2를 다 저장하고 그거를 이제 ALU가 더한다. 그래서 레지스터 1이랑 레지스터 2로 하고, 요게 뭐 1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컨트롤 유닛이 그 명령어를 받고 ALU에게 저걸 던지는데 그 레지스터들을 이렇게 더하는 거죠. 저거 그려달라고 하면 해볼까? 그림을 내가 그냥 빼가지고, 그래서 CPU 안에 이게 버스를 그냥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까 말했던 거 CPU가 이렇게 이제 버스 메모리로 이루어지는 가는 통로라고 하고, 여기 이제 메인 메모리. 그래서 여기 안에 ALU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있고, 여기 저들이 여러 개가, 이런 형태를 생각하면 된다. 요걸 내가 2학년 때 요걸 좀 알고 라는 후회가 있어. 그때 컴공을 좋아했으면 어땠어? 요것만 좀 이해를 해도 진짜 좀 감이 잡혀. 근데 메인 메모리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레지스터에다 모든 걸 저장할 수 없어요. 여기에 이게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심지어 또 레지스터가 또 비싸거든요. 버스는 보통 그 마더보드, 메인보드에 뭐라 해야 되지? 마더보드라고 하나? 메인보드랑 마더보드 짜장면과 짜장면 차이 상관없는 거. 그냥 그 메인보드에 있는 게 버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Store Program Concept. Program can be encoded as a bit pattern. 프로그램은 비트 패턴으로 메인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고, From there, the control unit can 저장될 수 있고, From there, the control unit can extract, decode, and 이제 컨트롤 유닛이 디코드 그리고 디코드 혹은 execute 할 수 있고, 그 인스트럭션을 Instead of rewriting the CPU, the program can be altered by changing the contents of rewiring the CPU. The program can be altered by changing the content of memory. 그러니까 이게 instead of rewiring 재배선.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그러니까 하드웨어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 CPU를 변경하는 거 대신에 프로그램을 그냥 바꿔서 하면 되니까 from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CPU를 특정
특정 애플리케이션 목적에 맞게끔 목적 혹은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변경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요것도 만약에 특정 앱에 맞게끔 변경을 하면 퍼포먼스가 엄청 올라가긴 하겠죠. 최근에 나온 엔비디아에서 왜 이번에 핫하냐, 엔비디아가 그 이유도 이제 AI를 위한 GPU를 만들어, GPU였나? 아무튼 하드웨어를 특정 목적에 맞게끔 잘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증가됐어. 주식을 샀을걸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머신 랭귀지 2.2 머신 랭귀지. 그래서 머신 인스트럭션이 이건 CPU가 수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이제 비트 패턴으로 돼 있다. 그리고 머신 랭귀지, CPU가 일할 수 있는 언어. The set of R instruction recognized by 머신 인스트럭션의 이 머신. 그리고 이제 머신 랭귀지에 또 하나가 있는데 어셈블리 랭귀지라고, 이제 이 머신 랭귀지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랭귀지인데, 이게 왜 그 하이 레벨 랭귀지 그 사이에 있는 거, 이제 요게 머신 랭귀지랑 1대1 대응합니다. 그 대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1과 레지스터 2 애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면은 그게 디코드 되고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보통 이제 다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러면은 머신 랭귀지 필로소피 reduce this 리스크 랭귀지 두 가지가 있는데, 리스크 랭귀지랑 시스크 랭귀지. 그래서 명령어 수를 줄이고 각 명령어를 빠르게 수행하고, 컴플렉스 인스트럭션은 few, simple, efficient,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few, simple, efficient, and fast. example, PowerPC from Apple, IBM 뭐 이런 게 있다. 애플, IBM, 모토로라. 이제 컴플렉스 시스크는 many convenient, 컴플렉스라기보다는 convenient가 낫겠네. powerful instruction, 인텔. 근데 이제 요즘은 이거 nowadays로 가보자. nowadays 요즘은 그래도 좀 더 복잡한 머신 랭귀지를 쓴다. 모토로라와 ARM.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주로 인베디드 시스템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CPU 그런 아키텍처라고 그렇고, 이제 요거는 주로 데스크탑 서버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저런 CPU를 쓰고, 인텔에서는 인텔 CPU가 있는 컴퓨터를 쓴다. 데스크탑 혹은 서버에서 쓸 거면. 데이터 트랜스퍼, 커피 데이터 from one으로 로드 스토어죠. 저장하고 뭐 가져온다 이런 거고, 이 머신 인스트럭션에 뭐가 있는지를 좀 가볍게 소개해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Arithmetic and logic, add, subtract, operation on bit, and or rotate. 그리고 컨트롤, 시퀀스랑 execution을 받고, 점프랑 브랜치. 프로그램 랭귀지를 얘기하고 나서 이 점프 브랜치를 어떻게 쓰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볼까? adding values stored in 과정을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거를 레지스터로 일단은 로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레지스터에 또 두고 연산을 한 다음에 result back. 그래서 ALU에 있는 그 에디션 서킷을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연산을 하고, 이제 그거를 레지스터에 일단 저장을 했다가 다시 메모리로 저장을 한다. 또 다른 예시로 이제 dividing values stored in memory, 메모리에 있는 놈을 디바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 스텝 1 일단 로드를 하고, 로드 밸류를 레지스터로 두고, 스텝 2 하나씩 일단 머신 그거니까 그래서 점, 또 이제 로드 another value 한 다음에 3 if this second value is 0, 두 번째 밸류가 0이면 에러가 아니라 점프를 한다. jump to step 4 divide the contents of the first register by the second register and leave the result. 이제 first register에 있는 밸류를 second register 밸류 나누고 third register에 저장. 그리고 5 store the result back to memory. 다음에 store the result from third register to, 이것도 third다, third. 그 다음에 6은 stop, 종료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0이면은 이렇게 종료를 바로 시킬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에러를 내가 내게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그런 것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점프가 필요한 게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추가적인 거가 CPU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 인스트럭션 주소를 가리하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인스트럭션을 가리키는 레지스터. 그래서 이 스텝 1, 2, 3, 4, 5, 6를
카운터가 기록을 해가지고 CPU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은 뭐 로드 0x00에 있는 뭐 메모리 주소를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이게 이제 메모리 주소고, 그리고 뭐 0x 이런 식으로 CPU 내부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더 추가적으로 구현이 돼 있.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레지스터 넘버니까 뭐 0x 0일 수도 있고 1, 2, 3, 4 이렇게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있고, 메모리 주소도 하나의 셀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셀도 이런 식으로 되고, 일단 여기서 로드를 뭐 이게 얼마인지는 그 정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Parts of a P code specifies which operand to 인스트럭션에 어떤 오퍼레이션이 수행할지, 그리고 오퍼랜드는 그냥 연산자,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 그냥 예를 들면 이제 add에서 뭐 이렇게 add가 register 1이랑 2를 더했을 때 add를 OP9, R1, R2를 오퍼랜드. 그러니까 요거가 OP 코드는 아니고 요거가 OP 코드로 인해서 add인지 아닌지 뭔지를 어떤 오퍼레이션인지 알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0x00 뭐 0x00 다 0, 1로 값이 되니까 더 예시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00110101 10100111 이런 코드가 있다. 이게 액추얼 비트. 이거 이제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헥사데시멀 로테이션으로 바꿔보면 헥스로 하면은 0x3, 0x5, 0xa, 7인데 이제 여기서 OP 코드는 0x3을 의미하고 이런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인스트럭션을 넘길 수 있다. 16비트. 그러니까 64비트면 64비트로 이제 주는 거야. 그래서 예시로 이게 다 이제 내부 구현은 다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래서 add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제 OP 코드 3은 OP 코드 3 이거는 이제 store the contents of the indicated register to in the memory location, the memory cell 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퍼랜드에서 이제 0x5 요거는 레지스터 넘버를 의미하고 다섯 번째 레지스터 그러니까 5번 레지스터 다섯 번째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0xA7 이거는 메모리 어드레스, 오퍼랜드 identifies memory address. 그래서 지금 레지스터에 있는 거를 메모리로 옮기는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A7이 메모리 주소,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셀이 00 헥사데시멀로 그 번지수가 이렇게 는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쯤에 뭐 A7이 있어서 여기에 레지스터 있는 CPU 안에 레지스터 있는 거를 저장해라, 이렇게 할 수. 오케이.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남았. 그거 하고 오늘은 가면 되긴 하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그래서 이제 2.3 program execution controlled by two special purpose registers. 그래서 프로그램 execution은 by two special purpose register.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가 있죠. etc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가리키고 두 개의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머신 사이클,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단계, 배치 단계, 디코드, execute, 스토어 단계. 이제 이 세 개를, 여기 세 개로 되어 있네. 사이클이 사실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카운터를 보면은 CPU가 다음 인스트럭션을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현재 수행 중인 인스트럭션. 그래서 머신 사이클을 이걸 반복을 하는데, 자, 그 머신 사이클 example을 보면은 일단은 1번 retrieve next instruction from memory. retrieve라는 표현, 이제 요거는 가져오기, 메모리를 next 가져오고, 이제 2번 디코드 인스트럭션인데 이거를 비트 패턴으로 된 거죠. 비트 패턴으로 된 거를 to determine operand 이렇게 하고, 3번 perform the action required by the instruction in the instruction register. perform operation specified by the instruction with register and memory.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이제 123 하는 식이다. 사이클. 그래서 요거가 fetch, 그리고 디코드. 그래서 요거 fetch를 뭐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로드된 상태고, 그러니까 세컨 스토리지에 저장이 돼 있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올라오면은 이게 메인 메모리랑 프로그램 안에 명령어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로드
R1 메모리 어드레스 어쩌고 일단 로드를 뭐 먼저 해라. 레지스터 2에 메모리 있고 뭐 두 개를 더해라. 뭐 이런 게 저장이 돼 있으면은 이제 먼저 CPU가 인스트럭션을 첫 번째에서 가져오고 배치를 하고 이제 그 사이클을 굴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프로그램 너무 지저분한데. 오케이.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나씩 늘면서 그 인스트럭션 다음 그 주소를 가리키고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2.4 arithmetic logic instruction에 대해서는 이제 논리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and 아까 얘기했던 거, 일단 로직 오퍼레이션은 다뤘으니까 하면은 로테이션 앤드 shift. 로테이션은 비트를 이제 요건 예시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1011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로테이트, 지금 보면 왼쪽으로 로테이트를 한 거죠. shift는 example로 왼쪽으로 shift를 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비트는 empty 비트를 0으로 채우는 이런 거를 의미할 수 있어요. 로테이션이랑 shift는 이제 또 다른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안 다룬다고 하니까 이게 곱셈, 시프트 연산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예를 들면은 제곱을 할 때도 2비트 시프트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뭐 0010을 왼쪽 시프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2에서 4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연산을 시프트로 구현을 합니다. 그거를 계속 더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여기서 그리고 2.5 communicating with other device, communication with other device. 근데 이제 I/O 디바이스인 거고, 컨트롤러, 이게 운영체제 수업에서도 좀 관련 있는데, 그래서 handle the communication between CPU and other device. 그래서 specialized by type of device. 그래서 예를 들면은 SSD 내부에 SSD 컨트롤러, 뭐 GPU 내부에 GPU 컨트롤러 이런 게 있어서 CPU랑 general purpose에서도 있다. general USB, HDMI, CPU랑 그 연결을 도와주는 녀석. 포트는 the point at which device connects to point of connection between the point at which device attached to 그래서 HDMI 포트 뭐 이런 게 있다. 아, 이것만 봐도 컴퓨터 좀 잘 알겠네. 진짜 좋은 수업이었구만. 좀 열심히 들었어. memory mapped IO는 CPU가 메모리 어드레스 중에 SSD의 데이터를 전송. Device appear to the CPU as though their memory location. device appear to CPU as memory map. 오케이. 메모리 어드레스 총에서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device appear to CPU as though their, 이게 이제 CPU에게 메모리처럼 보이는 디바이스, 키보드, 마우스. 이게 맞나? 아하, 그래서 버스에다가 제 그림을 좀 보면은 이것도 그냥 그림판으로 그려서 간단한 그림 새로 만들고, 여기가 이제 CPU라고 그리고 요게 이제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버스 있는 곳인데 각각의 컨트롤러가 있고, 운영체제 시간에도 나올 텐데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뭐 디바이스, 예를 들면 이걸 뭐라고 할까, 요거는 그냥 뭐 하드 디스크, 요거는 이제 뭐 USB, 똑같이 이제 USB를 이용한 어떤 저장 장치인 걸 수도 있고, 뭐 여기 또 다른 놈 이제 이게 HDMI, 그래서 스크린, TV 모니터, 이런 식으로 버스가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CPU가 생각하기에는 메모리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버스가 이렇게 있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주소를 갖고 와서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메모리 매핑은 I/O 입출력 장치를 CPU에게 메모리처럼 보여주게 하는 건데, 키보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주소를 사용해서 입출력 장치에 접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이용해서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게 하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게 주소가 뭐 0x1f다. 그래서 특정 메모리 어드레스를 CPU는 그냥 0x1f를 보면서 그냥 마우스의 움직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저걸 CPU가 메모리 주소로 보면 뭐가 더 좋은 거죠? 메모리 주소를 통해 직접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되면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니까 메모리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스트럭션 그거를 이제 메모리 주소를 이용해서 하니까 ALU 연산 뭐 이런 거 하기도 더 간편하고, 메모리 일부처럼 그냥 취급할 수 있어요. CPU는 메모리를 잘 다루니까, 메모리 버스를 통해 CPU에게 직접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써야 되는 애들은 이렇게 직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Direct Memory Access (DMA) Main Memory Accessed by a Controller over the Bus CPU 관련 디바이스 버스를 통해 그래서 본 노이만 와틀렉 나오네. 이제 본 노이만 네 이제 다른 데서도 메모리 접근하니까 CPU와 컨트롤러가 같은 버스를 사용하면서 병목 현상 바틀렉이 또 중요한 말이죠. 병목 현상 바틀렉 병목 병이 있으면 병의 목 부분 이런 것처럼 이제 많은 게 한꺼번에 몰리게 돼가지고 이 버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걸 병목 현상. 그래서 이제 핸드쉐이킹 이제 디바이스와 CPU 간의 커뮤니케이션 위한 이제 프로토콜. 이거는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속, 규칙, 규약. 근데 이 핸드쉐이킹이 CPU 디바이스랑만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통신에서도 다 있는 그런 거거든요. Process of coordinate the transfer of data between the computer and a peripheral device. peripheral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겠다. peripheral 지역적, secondary minor. peripheral 주위에 중요하지 않고 peripheral 또 쓰자. peripheral 부수적인 그 정도인 듯. 핸드쉐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CPU랑 마우스라고 했을 때 그냥 CPU가 마우스를 계속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정보를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요청 한번 날리고 마우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좀 주고받고 하는. 그래서 CPU가 먼저 마우스에게 요청을 하고 마우스가 그 다음에 정보를 준다. 이제 그 규칙,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Meeting with communicated with. 그래서 또 이제 추가를 하면은 popular communication media. 지금 병렬과 순차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것 같은. 한 비트 전송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제 여러 비트를 동시에 전송한다. 프린터 스캐너 한 비트씩 전송. USB랑 AC. 그래서 병렬은 훨씬 더 빠르게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재미구나. CPU에게 신호를 한꺼번에 이제 시리얼은 그냥 이렇게 하나의 비트로 이제 그래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레이트 보면은 그래서 이제 BPS 이런 게 나오는 거죠. BPS 비트 퍼 세컨드 초당 몇 비트를 주냐. 킬로 BPS는 킬로 BPS per 세컨드 1000하고 그리고 이제 밴드위스는 뭐냐? 맥시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고속도로의 너비와 같은. 요거는 차가 몇 대를 보낼 수 있냐 한 초당. 맞나? 아닌 것 같은데. Maximum Available Rate니까 고속도로 너비가 아니라 고속도로의 도로 차선 수? 이게 그냥 100Mbps 이더넷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지 딱 그거 같은데. 이게 고속도로의 너비라고 생각하는 건 좀, 밴드위스는 고속도로의 너비 같은. 맞습니다. 특정 시간 동안 전송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양. 그러니까 완전 너비라고만 생각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냥 최대 데이터 양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2.6 서머리인 줄 알았지만 아니죠. 되게 많긴 하다. 2주치여가지고. Manipulation Program Language shields user from the 그래서 프로그램 랭귀지는 사실 이게 너무 내부에 이제 기계적인 특징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걸 사용자가 알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거죠. 프로그램 랭귀지가 결국은 이제 기계의 shields 이런 표현 좋다. shields the flow details 랭귀지라기보다는 더 그래서 유저에게 가리는 거죠, 정보를.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파이썬. 그래서 파이썬 코드 한 줄이 사실은 1000줄의 머신 코드, 약간 엄청 많은 수천 줄의 머신 코드로 된 higher abstraction을 제공받는 이 표현. higher abstraction level. 그래서 control structure. 방송 들으면서 하루치 공부를 했어요.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킬게요. 그동안 좀 약간 방송하기도 애매하고 쉰다고 안 켰는데 이렇게 이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위해서 방송을 좀 더 키겠습니다. 근데 또 막상 공부만 하는 게 또 아니긴 하거든요. 하지만 다 같이 하면은 더 좋으니까 자주 킬게요. 오늘 오셨는데 팔로우 일단 감사드리고, 저도 되게 뿌듯하네요. 원래 그런 느낌으로 하려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유튜브 그냥 올리는 것만 신경을 썼어가지고
올릴 게 없어서 안 키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시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일단 이제 파이썬에서 if문 이게 조건문 월월 템프가 140보다 크면은 이거를 best water to hot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걸 if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요. 파이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while문도 n이 이제 10 이하일 때 계속 print n을 한다. 이런 반복문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머신 랭귀지에서 그거를 이제 다 보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이게 파이썬 코드로 진짜 짧지만 월월 템프인 게 들어있는 레지스터의 140이라는 값을 또 다른 거에서 이제 빼서 그게 뭐 0보다 크면은 그 어떤 점프를 해서 스테이트먼트 어떤 뭐 이 밑에 다음 이 밑에 줄로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가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구현이 돼 있다. 우리한테는 두 줄로 코드를 쓰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코딩도 완전 머신 기계적인 건 아니다. 그런 거죠. 코딩이라는 것도 사실 진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것도 완전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어셈블리나 이제 좀 더 로우 레벨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멋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다루는 내용이 functions. 그래서 펑션이 뭐냐? 펑션. 이게 이제 a name for series of operations that should be performed on a given parameter or parameters. 정의를 제대로 했네. 그러니까 series of operation의 series의 뭐 이름, name인데 that should be performed of given 이제 given 파라미터를 가지고 근데 그냥 정의를 적는 게 낫겠다. Name for a series of operations that should be performed given parameters or 그리고 function call appearance of the function in an expression or state. 아하. function call은 그냥 이제 펑션을 호출하는 것 appearance 펑션의 등장 생각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펑션 print라는 펑션이 있는데 그래서 뭐 호출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은 또 이제 오늘 조금 영상이 그래서 x 뭐 1034 y는 1056는 2078 biggest max y print 이런 식으로 max의 이제 파라미터 이런 거를 하나 넣는 걸 매개 변수 그래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식으로 넣어서 가장 큰 거를 했고 그리고 비기스트가 2078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 거를 펑션 컬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는 미리 pre-defined 된 펑션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 그래서 펑션의 장점이 이런 식으로 좋은 거죠. argument value는 펑션에 전달되는 값 value plugged into 연결 into function into a parameter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사실 그러니까 이 값을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값 자체는 argument value고 이 파라미터는 이 max 안에 있는 이제 요거의 자리 약간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fruitful function returns fruitful functions return. 이게 fruitful이라고 하는구나. 신기하다. fruitful이라는 게 저는 처음 들어봐. 알찬 열매를 맺는 비옥한 그 fruitful function이라고 어떤 값을 리턴하면은 이제 fruitful function이라고 하고 void function 또는 procedure do not return a value.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보면 side a.0 b.0 tenus math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리턴 값을 준다. input output 그래서 유저에게 인풋을 받고 아웃풋을 보여줄 수 있다. 파이썬 또 예시를 들면은 import math side a enter the side a 그래서 아까 그거를 이렇게 정의된 걸로 말고 입력을 받게끔 할 수 있고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면 되고 이 코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마지막인 듯 2.7 other technologies to increase pipelining overlaps steps of the machine cycling은 technology to increase 이제 다른 아키텍처들 좀 이제 혹시라도 좀 깊게 공부를 난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참고해볼 만한 좋은 것 같아요. 파이프라이닝 overlap steps for machine cycling 이제 여러 인스트럭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게 말이 좀 여러 인스트럭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버랩하는 거예요. 겹치는 거.
overlap steps of the machine. 그래서 파이프라이닝은 좀 더 어렵긴 한데 여기서는 설명 없으니까 Hyper processing 이제 use multiple processor 동시에 사용하는 거 이게 병렬 프로그래밍도 되는 거고 병렬 처리 SIS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ISD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도 너무 어려워서 저도 사실은 파이프라이닝까지만 좀 배우고 병렬 프로세싱에 대해서는 배우진 않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지금의 컴퓨터를 만들지 않았나. Multiple Instruction for Data, Working on Multiple MIMD 그리고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이제 이게 Same Program but Multiple Data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컴퓨터과학 개론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죠.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면은 진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Program Difference. 자, 그래서 강의를 다 본 것 같고요. 이제 수업에 나온 거는 정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난 요것만 내가 좀 한번 궁금하니까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다. SIMD 설명 대충만 좀 훑고 감사합니다. 병렬 처리는 세 가지 주요 아키텍처구나. 이게 아키텍처구나. 보면 SISD는 전통적인 컴퓨터 아키텍처 한 시점에 하나의 명령어만 처리하는 거. 병렬 처리는 없고 모든 연산 수차적으로 수행. MIMD는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서로 다른 명령어. 그 여러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그거고 그리고 하나의 명령어를 동시에 여러 데이터 세트에 적용한다. 데이터 병렬 처리, 벡터 계산, 행렬 연산. 하나의 명령어를 동시에 여러 데이터 세트에서 다 같이 싱글 데이터. 요거를 이 아키텍처를 어떻게 짜냐를 진짜 깊게 들어가면은 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로 마무리 지금 녹화 종료하겠습니다.